오늘 보실 거는 이게 이제 낙찰을 우리가 받았을 때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의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잔금 납부를 하고 후순위 임차인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은 내보내죠. 명도시키는데 특수한 경우에 그 임차인분이 우리가 잔금 납부도 안 했는데 재계약을 원할 때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목요일날 하는 거는 맨날 경매도 쉽다고 얘기하는데 목요일날 하는 거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잘 안 나오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후순위 임차인의 재계약을 요청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재계약을 했어요. 하게 되면은 이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자, 보시면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재계약 자체를 잔금 납부하기 전에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 즉시. 판례에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도 발생해요.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대출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우리가 잔금 대출, 경락 잔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것보다 당일날 설정되죠. 경락 잔금 대출하면 근저당권이 그거보다 빨리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경락 잔금 대출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앞서기 때문에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간단하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닌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잔금 친 다음에 임차인이 잔금 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소유권 취득한 거 보고, 당연히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계약을 낙찰자가 내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재계약을 해버리면은 후순위 임차인이던 분이 우리 대출보다 먼저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요게 사실 이런 것도 있죠. 다음에 한번 가져올 건데 전 소유자가 이제 임차인이 아니고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은 낙찰 받고 전 소유자랑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나는 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요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생각지 못한 게 대출이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받고 대부분은 재계약 안 하고 내보내잖아요. 근데 임차인도 재계약 원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잔금 납부하고 그런 후에 재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잔금 납부 전에 재계약서를 쓰지 말고 재계약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제 재계약은 그 전 이제 채무자랑 그거니까 잔금 납부 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상관없지 뭐 임차인이 원하시니까 예 맞아요. 예 아파트권님 말씀이 맞는 게 경락잔금 대출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죠.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소유권 취득하고 잔금 납부한 후에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임차인하고 계약서 작성한 게 맞는데 만약에 임차인분이 처음 하시는 우리 이제 입찰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임차인이 재계약서 해요. 네, 재계약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잔금 납부 안 했는데 미리 빨리 이 사람 잡아놔야지 이러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판례를 보면은 여기 선고 2002 다 38361이고 판시사항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 대금을 납부한 경우 순서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낙찰 대금 납부한 경우 먼저 계약서 쓰고 낙찰 대금 납부하면은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낙찰 받으신 분도 계신데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시면은 이런 부분도 그때 건호쌤이 그렇게 얘기했지 별거 없는데
대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출이 뭐 어떻게 보면은 경매가 더 낙찰받는 게 더 커 보이니까 대출은 별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출 안 돼서 대금 미납하는 사람들 꽤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희망별님이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대출과 재계약을 함께 진행한다면은 대출이 먼저 발생되고 그 다음날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맞죠? 요거 맞죠? 같은 날짜에 계약서를 쓰면은 사실 그 경락자금 대출이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별님이 낙찰 받아보셨으니까 동시에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면은 당연히 이제 임차인은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날짜로 보면 여기서 한번 볼까 이렇게 날짜로 보면 이게 만약에 오늘이 언제 12월 21일인가요? 21일. 그리고 뭐 내일이 1월 21일. 1월 21일이 잔금날이에요. 잔금날, 소유권 취득하는 날이고, 소유권 취득하는 날이고, 요건 잠깐 예를 들어보려고 보는 건데, 근데 만약에 21일 이전에 12월 20좀 너무 크구나. 1월 한 17일. 이때 계약서 작성.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 임차인.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면은 이 계약서 작성한 임차인이 대출보다 대항력이 빠른 거고, 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이때 안 하고, 이때 계약서 작성하면은 그럼 희망별님 말씀처럼 되는 거죠. 얘는 대항력은 이게 0시. 보통 이거 새벽같이 일어나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잔금 소유권 취득한 거 확인하고 진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당일날 동일한 날짜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순으로 봤을 때 1월 20일 시간순으로 봤을 때 여기는 2월 15일 이 정도에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잔금 납부는 보통 우리가 45일이니까 10일 빼면은 2월 20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날짜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요걸 그렇죠. 희망별님 계약을 맞아요. 이 잔금 전에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00% 발생한다는 거 아니고 간혹 문제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프로세서가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약간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전에 했던 게 뭐가 있었죠? 미납관리비. 요거 지금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미납관리비가 공용 부분의 하나여서 승계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했었고,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랑 3년 이내, 공용관리비 3년 이내 납부하면 된다. 요거에 대한 거를 전부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오늘 한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사실 그 전에 한 거는 잘 기억 안 나시죠? 신탁 등기했던 거 그때 방송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하다 말았었는데, 하다가 대략 그냥 대충 끝냈는데, 이런 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니까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구나 희망별님처럼 낙찰 받으신 분은 이 프로세스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지만은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고 그런 판례를 알아봤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자와 잔금 납부 전에 재계약 경우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경락 잔금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재계약을 하려면은 소유권 취득하고 잔금 납부한 후에 소유권 취득하고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맞습니다. 성도님. 대출이 문제인 겁니다. 대출을 좀 소홀해하고 낙찰 받으신 분들은 대금 미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럼 한번 다음 사건 볼게요.